안녕하세요. 맥북 또는 맥 미니와 같은 애플 컴퓨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키노트 사용법 익히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키노트는 일반 파워포인트랑은 약간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메뉴 구성하고 도구 막대의 사용자화, 즉 도구 막대를 사용자가 쓰기 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 관리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키노트 화면이 있습니다. 맥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인 메뉴 구성이 화면에 보이는 바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뉴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이 사과 모양이 있죠. 바로 애플 로고를 클릭하게 되면 이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메뉴들이 이와 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맥북을 종료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키노트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부터가 키노트의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도움말까지가 바로 이 해당 메뉴들이고요. 이 메뉴들의 이름을 보시면 각각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메뉴인 키노트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키노트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키노트의 버전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키노트의 버전을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 이 메뉴를 클릭해서 현재 버전이 어떤 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키노트 메뉴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환경 설정 부분입니다. 환경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환경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 항목에서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열 때 어떤 테마를 기본으로 사용할 건지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마 사용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테마 변경을 클릭해 갖고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테마의 어떤 기본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 미디어 추가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추가했을 때 여기 두 번째에 보면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으로 동영상 및 이미지 최적화 부분이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맥북 같은 경우는 용량이 충분해서 상관이 없지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지요. 그래서 이 키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맥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컴퓨터에서 작업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아이폰으로 열면 그 작업하던 내용이 그대로 열립니다. 이처럼 호환성이 가능한데요. 용량이 크게 되면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에서 쓰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최적화를 체크를 해 놓으면 동영상 품질이라든지 이미지의 품질을 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낮추고 아이패드와 아이폰에 적합한 이미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은 저자 부분이 있죠. 이 작성자의 이름을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탭에서는 그러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 탭을 보시면요. 이 화면에 대한 디스플레이 설정에 대한 부분, 이 대화식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마우스라든지 트랙패드 사용할 때 포인터를 보기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금자 항목에 가 보시면요. 이 눈금자 단위가 기본적으로는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키노트로 작성해서 어떤 문서에다가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할 때는 이미지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 이 눈금자 단위를 포인트가 아니라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이 눈금자를 기준을 몇 센치짜리 이미지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눈금자 단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선에 대한 색상이라든지 이런 옵션들을 이 눈금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키노트도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서 얼마나 잘 최적화돼서 보여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인쇄를 할 때는 이렇게 눈금자 단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리모컨 항목이 있습니다. 이 리모컨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직접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음 페이지를 넘길 때 아이패드로 넘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이 바로 이 리모컨 기능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해 놓아야지만 어떤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활성화를 일단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수정에서는 어떤 글자 약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주도록 해놓은 게 바로 이 자동 수정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설정에서는 이 키노트의 기본 옵션들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노트에서는 그거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전 보는 것과 환경 설정. 자, 이제 각각의 메뉴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메뉴의 간단한 구성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뭐 전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키노트를 사용할 때는 이 상단에 있는 도구 사용자 정의, 즉 도구 막대를 이용해서 충분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메뉴는 보조 기능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뉴인 파일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는 크게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저장하고 또는 불러오기와 같은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파일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이런 복사본 내보내기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PDF라든지 동영상 또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노트에서 작성한 것들을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에서 열리더라도 레이아웃이 거의 깨지지 않는 형태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라고 그랬죠. 약간의 이 텍스트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레이아웃이 조금은 더 파워포인트에서는 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파일 탭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일 크기 줄이기 항목이 있죠. 자, 이 파일 크기 줄이기는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최적화되게 쓸 수 있도록 파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파일 크기 줄이기입니다. 자, 그 외에도 암호 설정이라든지 테마 변경, 인쇄 옵션 등을 설정할 수 있는 프린트 등이 이 파일 메뉴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파일 메뉴에서 한번 기존에 작성한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탭에서 열기를 선택해 주시면요. 자, 이와 같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나의 키노트 폴더가 있습니다. 이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클라우드 폴더가 바로 온라인으로 저장되는 부분인데요. 이 키노트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이 기존에 작성한 자료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이것은 온라인으로 저장되어 있지만 이 해당 맥북이나 컴퓨터에는 파일로 저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것이 이 컴퓨터로 가져오는 동안에 약간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 컴퓨터에도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선택해서 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이 열리게 되고요. 상단에 이 파일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키노트에서 만약에 파일을 수정하게 되면 여기서 내용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게 되면요. 굳이 저장하기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존에 있는 파일은 그대로 두고요. 약간의 어떤 레이아웃을 바꾼다든지 디자인을 추가해서 또 다른 새로운 파일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서 직접 수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에 사본을 만들어서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본을 만드는 방법은 파일 탭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복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의한 디자인의 복사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한번 보시면은 뒤쪽에는 원래 있던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 만든 이런 복사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하면 두 개의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한 상태에서 파일, 그리고 여기 별도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 윈도우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별도 저장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서 이와 같이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이름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것하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여기서 윈도우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기존 강의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은 두고 새로운 이름으로 편집해서 저장하고자 할 때는 편집하기 전에 파일에서 복제를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한 디자인 두 번 한번 보고요. 파일에서 이름 변경을 선택해 주시면요. 이 파일명을 직접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2로 입력하면 지금 파일명이 바뀌게 되었죠. 자, 또 다른 방법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 위치라든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일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닫기를 누르면 해당 파일이 닫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노트에서는 이 복제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기존에 있는 게 더 좋고 이 새로 작성한 거는 좀 문제가 많아요. 혹은 오류가 생겨서 이 뭔가 잘못됐을 때는 예전에 만든 키노트 파일로 복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파일 탭을 클릭하면 여기에 다음으로 복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근 사용해서 날짜가 있죠. 그리고 모든 버전 탐색을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금 현재 문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쭉 하게 되면 예전의 어떤 버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날짜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비교해서 이전 게 더 좋은지 현재 게 더 좋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전 버전을 클릭하게 되면 이것이 강조가 되고 여기서 각각의 페이지를 이와 같이 확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것과 과거 것을 비교해서 만약에 예전에 했던 게 더 낫다 그러면 이것을 복원을 클릭하게 되면 원래 것으로 되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키노트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편집한 순서대로 기억해 놨다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기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파일 탭에서는 이 다음으로 복귀를 이용해서 과거의 어떤 작업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복사본 보내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 해당 키노트로 작성한 파일을 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복사본 보내기 기능입니다. 자, 그 외에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업하기는 이건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편집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부분이 바로 이 다음으로 내 보내기 부분입니다. 바로 이 키노트 파일을 PDF라든지 파워포인트, 뭐 동영상, 움직이는 GIF,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크기 줄이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파일 크기 줄이기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의 크기 등을 가장 적합한 크기로 조절을 해서 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동영상 품질이 HD 즉 1080이 아니라 4K로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4K,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초안으로다가 좀 파일 크기를 작게 하겠다 그러면 초안 품질과 같이 여러분들이 품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키노트에서 아이패드와 아이폰과 공유할 때, 그리고 용량이 너무 크다 싶을 때는 이렇게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테마를 변경하는 것, 그리고 인쇄 옵션이 바로 이 파일 탭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노트 파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제 기능에 대한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예전으로 시점을 넘기고 싶으면 다음으로 복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메뉴가 있습니다. 편집 메뉴에서는 우리가 복사하기, 붙여넣기, 실행을 했을 때 그것을 취소한다든지 다시 되돌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 윗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개체를 선택하거나 해제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축키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약간 우물정자 같은 이런 기호가 있죠. 이것은 윈도우에서는 마치 윈도우 키와 동일합니다. 맥북에서는 커맨드 키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키를 가장 많이 씁니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X,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것처럼 맥북에서는 커맨드 X, 커맨드 C, 커맨드 V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쓰면서 단축키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집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부분은요, 바로 이 이모티콘 및 기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모티콘 및 기호를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이 기호 또는 이모티콘을 여러분들 슬라이드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부분을 이용하시면 편한데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와 같이 미음을 검색하면 이 미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만약에 숫자, 동그라미 숫자 9번을 넣겠다. 그럼 9번을 입력하면 이와 같이 9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서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모티콘 그룹이 있어서요. 여러분이 넣고자 하는 것을 선택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편집 탭에서 이모티콘이나 기호를 삽입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메뉴가 있습니다. 삽입 메뉴는 개체 삽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 삽입은 이 도구막대에 웬만큼 개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메뉴를 클릭해서 삽입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여기에 어떤 추가적으로 기능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폰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아이폰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여기에다가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서 가져오기, 사진 찍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에 카메라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사진 사용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찍은 사진이 이와 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을 때 연결해서 쓰기에 굉장히 편한 기능이 바로 이 삽입에서 아이폰에서 가져오기 기능입니다. 스케치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요. 아이폰에서 그림 그리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내용을 만약에 직접 입력을 하게 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와 같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북을 쓰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바로 이와 같이 삽입해서 아이폰에서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키노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삽입할 때 삽입 메뉴를 쓴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메뉴가 있는데요. 이건 슬라이드와 관련된 옵션들이고, 이건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맷 메뉴가 있습니다. 이 포맷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체들이 있죠. 개체들에 대한 어떤 옵션, 색상, 디자인 이런 설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포맷 창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능이 바로 이 포맷 메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 혹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뭔가 옵션을 주고자 할 때는 바로 이 포맷 메뉴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도형을 다룰 때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기에 링크 추가 항목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하이퍼링크를 추가한다든지 이메일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이 포맷 메뉴에 보시면 이 서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서체 항목에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어떤 서체 특성들이 있는데 요 중간에 서체 대치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서체 대치를 클릭하게 되면요. 지금 이 키노트 자료에서 사용된 서체들이 이와 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꾸고자 하는 서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다음으로 대치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글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글꼴을 선택하고 서체 대치를 선택하게 되면 전체 슬라이드에서 해당 글꼴이 적용된 서체가 변경이 됩니다. 바로 이게 이 포맷에서 서체 대치 항목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와 같이 문자 간격이라든지 뭐 합자, 기준선, 대문자 혹은 뭐 이런 대소문자를 바꾸는 이런 옵션들이 이 포맷 항목에서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메뉴에는 이 정렬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개체들이 있을 때 이 개체의 어떤 정렬 옵션 등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 순서를 앞으로 할 건지 뒤로 할 건지를 정해 주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강의안 작성 기법에서 이게 왼쪽 부분이 정렬이 안 되어 있죠. 자, 이럴 때는 이 정렬 메뉴에서 대상체의 정렬을 누르고 왼쪽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렬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도 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메뉴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정렬과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렬 메뉴의 기능입니다. 자, 이것도 방금 한 것처럼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메뉴로 들어와서까지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기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메뉴는 이 슬라이드 화면 구성과 관련된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비게이터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터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내비게이터가 없어지고 슬라이드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보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번엔 라이트 테이블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작은 슬라이드들로 구성된 이런 항목으로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기 탭에서는 이 슬라이드의 어떤 보기 형식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내비게이터가 보이는 이런 형태가 가장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 외에도 이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금자 보기 항목입니다. 자, 눈금자 보기를 클릭을 해보면요. 이 상단에 이와 같이 눈금자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금자의 단위는 기본적으로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크기로 바꾸고자 한다면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키노트에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눈금자에서 포인트가 아니라 센티미터로 바꾸고 닫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센티미터로 단위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큰 32cm 이상짜리의 어떤 이런 이미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기 항목에서 이처럼 눈금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안내선을 우리가 보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내선은 즉 기준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눈금자에서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노란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도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안내선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안내선이 보이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안내선을 숨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기 메뉴에서 이 안내선을 안내선 가리기로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사라지고요. 다시 한번 보기에서 안내선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안내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노트로 작업할 때 이와 같이 어떤 슬라이드의 배경 위치라든지 어떤 개체의 위치 등을 안내선으로 이와 같이 잡아주고 만약에 필요가 없다라면 안내선 가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있다라는 것. 그 외에도 이 도구막대를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보이기 상태죠. 근데 만약에 도구막대 가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도구막대가 사라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에서 도구막대 보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이 도구막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있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 확대 축소하는 것, 그리고 이 전체 화면 시작과 같은 다양한 보기와 관련된 이러한 옵션들이 바로 이 보기 탭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재생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슬라이드 쇼를 재생하거나 혹은 뭐 발표자 디스플레이를 보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탭에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떠 있는 윈도우들이 있고 이 창과 관련된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도움말 항목이 있는데요. 키노트를 쓰면서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도움말에서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메뉴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한 가지 안 한 게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이 슬라이드 메뉴입니다. 자, 슬라이드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거나 건너뛰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내비게이터 창에서 이 슬라이드를 건너뛰거나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안내선 부분입니다. 이 안내선을 작성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만 안내선이 적용이 되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는 안내선이 없죠. 그럼 새로 안내선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안내선의 모양을 다른 곳에 그대로 적용하고자 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안내선 복사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안내선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안내선 모양이 복사가 되고 다음 페이지로 가셔갖고 다시 슬라이드 안내선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똑같은 형태의 안내선이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메뉴에서 안내선 복사와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슬라이드에 번호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슬라이드에 번호 넣기를 하게 되면 슬라이드 번호가 모든 페이지에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죠. 자, 여기서 추가로 안내선의 위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제 안내선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커서 모양이 바뀌어 있죠. 자, 이거를 이와 같이 이동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안내선의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선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걸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안내선을 클릭 앤 드래그 하셔갖고 이 눈금자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놓으시면 이와 같이 지금 마치 구름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죠? 다시 한번 이것도 클릭 앤 드래그로 위쪽에다 눈금자까지 갖다 대고 놓으시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안내선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키노트에서는 실제로 이 메뉴들을 다 클릭해서 어떤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막대에서 웬만한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도구막대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세부적인 포맷 또는 애니메이션, 문서와 같은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 혹은 상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거기에 맞는 포맷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막대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도구막대를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도구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구막대 사용자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도구막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열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나는 이 색상 테이블이 필요해. 그러면 이 색상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서 지금 도구막대가 깜빡깜빡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정한 위치에다가 이 개체를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색상이 배치가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완료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색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이 색상 테이블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구막대에서 도구막대 사용자화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 이 위쪽에 있는 게 움직이죠. 만약에 빼고 싶으면 클릭해서 이와 같이 드래그를 해주시면 사라지고 해당 기능이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존에 있는 것도 이렇게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표가 없어졌죠?
자,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도구막대 사용자화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가보시면 어떤 도구막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기본 설정값 사용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완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도구막대를 바꾸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도구막대 사용자화를 선택해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등록하고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키노트의 메뉴 구성하고 도구막대 사용자화 그리고 파일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이 다음으로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요. 기존에 있던 어떤 작업한 내용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본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어떤 키노트 파일을 편집해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떤 편집을 하기에 앞서서 이 파일 탭에 있는 복제를 이용해서 복제해놓고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 원본과 사본 두 개를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키노트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